자, 부자 되는 미니 특강.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것의 힘,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발췌를 많이 했습니다. 일에 대해서 단순함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서랍 속, 그리고 책장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뭐 백팩도 메고, 뭐 다양한 가방을 메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방도 메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백을 또 많이 가져다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물건들 안에 보통 뭐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게 있겠죠. 저는 뭐 카메라도 들어있고, 마이크도 들어있고, 막 그러한데요. 곰곰이 보면 가방이나 서랍 안에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보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가방의 무게가 우리 일의 무게이기도 하고요. 그 일의 무게가 우리 삶의 무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회사, 쉬는 집, 그리고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불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가? 라고 물어보고 아니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비우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책도 비워야 된다고 봐요. 책장 속에 있는 책도 버려야 될 대상이라고 봐요. 책을 버려야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에서 위안을 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책장 속에 책이 막 계속 쌓여가요. 책 막 방치해놓고 이제 읽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책을 읽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책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혜의 창고라고 하는 그 책이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삶은 계속 여전히 힘든 걸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처럼 책을 읽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더 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서 보게 돼요. 근데 집에 막 책이 쌓여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책이 필요한데 집에 책이 또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그 다음 보자 이렇게 미루게 되거든요. 그게 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이제 신용복 교수님 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배움은 행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산 것이 되며 지식을 넓히기보다 생각을 높이려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요. 책을 읽고 행동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성장하고 생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어떤 단순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옷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만 옷장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옷장 어때요? 저도 사실 옷장 열면 뭐 봄, 가을에 입는 옷들, 좀 겨울에 입는 것들, 여름에 입는 것들, 그리고 좀 잘 안 입는 것들도 이렇게 막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매년 이제 계속 정리도 하고 버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불필요하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애플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 티하고 청바지만 입고 다녔고요. 그게 공식 석상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회색 티셔츠만 20벌 그냥 쫙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단벌 신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거의 8년 동안 재임을 했었는데
똑같은 턱시도에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됐죠. 그리고 가수들 중에 박진영 씨도 보면 단벌 신사잖아요. 사계절용으로 해서 6벌, 계절별로 해서 2벌씩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내면의 성장,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번 이제 고민하는 것들인데, 근데 고민하다가 당장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좋은 책을 또 읽고 하다 보면 그래 이제는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저는 지금 벌써 그게 왔어요. 그래서 주커버그는 회색 티어스를 20번 했다고 하니까 저는 회색 좋아하긴 해요. 무채색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 되게 그 베네통에서 약간 좀 되게 알록달록한 그 녹색깔, 그 녹색깔이 저는 너무 요즘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회색보다는 그래도 녹색깔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녹색 티셔츠로 뭐 그냥 아예 반팔 티셔츠 뭐 10개랑 좀 긴 팔 10개 이렇게 해서 청바지 입고 다니면 어떨까 그 생각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해서 몇 벌씩 할 거냐, 상의, 하의 그리고 두꺼운 외투 몇 개씩 할 거냐, 그렇게 지금 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카운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옷 그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참 건강 같은 것도 잘 못 챙기잖아요. 건강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명절 때 쇼핑을 하러 갈 시간은 있지만 운동하러 안 가잖아요. 그리고 쇼핑하러 가면 보통 이렇게 막 날 잡아서 가서 뭐 어떨 때는 막 4시간, 뭐 6시간 이렇게 길게 막 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뭐 돈은 또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또 체력은 체력대로 방진되고 또 사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해. 그래서 사긴 샀는데 이게 뭔가 좀 옷이 없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 혼자 또 괴로워하니까 그런 거에서 탈피하려면 이거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모양하고 색상하고 구매처만 딱 결정해 놓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그것만 탁탁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인맥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단순함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몇 명 정도의 인맥이 저장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명 이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휴대폰에 저장되는 연락처 개수가 50명 이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잘 없지 않을까요? 거의 없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100명 이하다. 100명 이하다? 100명 이하도 내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200명 이상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어때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뭐 사촌 동생들, 뭐 회사 동료들, 뭐 옛날 친구들 뭐 하고 뭐 넣으면은 금방 막 200명은 막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최근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이 최근 한 달 동안 아니더라도 몇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들의 수가 10% 될까요? 뭐 200명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중에 20명 정도는 한 달 동안 보통 연락을 할까요? 안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10%만큼 매달 못 챙기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억지로 인맥을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인맥들이 있을 거고요. 또 버려야 할 인맥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좋은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인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법 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만약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혹은 동등한 수준의 벗을 구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굳게 결심하고 홀로 수행하라. 어리석은 자만은 수행의 벗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 이기적이거나 특히나 뭐 만나면 남 이야기만 하거나 이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래서 좀 버려야 할 인맥들은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야기 필요하죠. 소비에 있어서. 근데 보통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별로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이 없네. 그거 들어오고 이것저것 나가고 나면 마땅히 쓴 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없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돈 때문에 일이 괴로워지기도 해요. 왜냐면 돈이 안 모이니까 일하는 보람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모이니까 그 일조차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보통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는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3의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건 힘드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제3의 방법은 뭐냐면요. 단순한 삶에 있어요. 단순한 삶.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근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건 두 가지 원인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데요. 하나는 물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를 조장하는 이 환경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우리가 자꾸 소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솔루션을 제가 담았습니다. 자, 1단계는요. 물건을 줄이는 거예요. 물건을 줄이는 거. 애초에. 줄인다는 말은 그래요. 그걸 여러 가지를 안 산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돈에 관련된 물건을 없애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쿠폰 같은 거. 쿠폰 모아서 뭘 하나 더 사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냥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3단계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고정 지출을 보면 은근슬쩍 새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플 같은 거, 정기 결제되는 거, 그 다음에 음악, 정기 결제되는 거, TV, 영화, 그 다음에 뭐 신문, 이런 정기 결제, 인터넷 요금, 뭐 운동할 때 들어가는 거, 보험료, 렌탈료, 뭐 기타 등등등 좀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쳐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단계는 이제 할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좀 없애고 기왕이면 이제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방법. 5단계는 돈에 관련된 환경을 사전 차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휴대폰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쇼핑 어플을 다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럼 좀 불편하거든요. 결제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좀 사야 될 게 있다면 한 달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달 뒤에쯤 가면 거의 한 70% 나가 떨어져요.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근데 한 달 뒤에도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든다면 이제 그런 건 사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솔루션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좋은 소비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험을 사는 소비는 좋은 소비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핸드백 30만 원짜리 하고 강의로 30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비싸 보여요? 보통은 이제 핸드백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강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배움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배움은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건보다는 배움의 소비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순함에 있어서 저는 목표도 비움의 대상이라고 봐요.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워렌 버핏하고
워렌 버핏 그 사람의 전용기를 10년 동안 몰았던 조종사하고 대화가 있어요. 조종사가 버핏에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버핏님,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버핏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가까운 미래 혹은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중 25가지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종사가 25개를 쫙 적었어요. 적고 났더니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그 목록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5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요. 조종사가 동그라미를 열심히 쳤어요. 그 목록들을 이제 A라고 본 거죠. 그럼 그 나머지 20가지는 B예요, B. 그럼 목록 A가 있고 목록 B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버핏이 또 묻는 거죠. 그 나머지 B 목록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록 A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이죠. 목록 B도 가까운 시일 내에 미래에는 꼭 해낼 겁니다. A를 실천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그랬더니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목록 B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목록이라네 라고 답변해요. 목록 A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목표들을 거들떠 봐서도 안 되네. 거들떠가 핵심이야. 거들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이 삶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걔는 사실은 목록 B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언젠가 나도 영어를 극복해야지. 또는 뭐 세계 일주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여러 가지 목록 B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찔끔찔끔 애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목록 A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1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도 사실 경험에 있어서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에도 균형을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도 비움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사람이 생기죠. 그 원싱이라고 하는 책 저자, 그 사람이 이제 게리 컬러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되게 많이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안 써도 되는 거에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게 뭐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뭐 운동, 몸매 관리, 뭐 자녀 교육, 뭐 관계 개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년 뒤에 해도 될 법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단순함이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 미래는 비우고요. 현재 충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미래에 너무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지워버리고 현재 충실하는 것도 저는 단순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순함이란 그렇게 시점별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 소비, 인맥, 그리고 걱정거리 이 모든 거에 있어서도 최소한만 남기고 덜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사람 스트레스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뭐 내용들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더 와닿는 이야기들 조금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기 가장 단순한 것의 힘이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번 정도 읽었고요. 책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냥 뭐 미니멀 라이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제가 생각했던 이 사람만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그 기준을 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자되는 미니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라이브가 또 처음이거나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있다면 구독하기, 알림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